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은 현금수지를 측정한 후 현금수지의 측정은 바로 앞에서 학습했죠. 이런 현금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수지를 할인하는 분석 방법으로 현금수지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말하고요. 할인은 화폐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은 어떤 투자로 인해 벌 돈과 쓸 돈을 모두 지금의 돈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금 수입의 현재가치가 현금 지출의 현재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에는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죠. 할인한다는 내용 자체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먼저 순현가법입니다. 순현가법은 순현가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구하는 거죠. 둘 다 현가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현가는 달리 구할 수도 있죠. 앞에서 오피스텔 투자안의 현금수지 측정법을 배울 때 영업현금 흐름에서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수지를 구했고요. 매각 현금 흐름에서 최종적으로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해왔잖아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수지를 현재가치로 할인해주고 여기서 지분 투자액을 빼줌으로써 순현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순현가 구하는 방법. 시험에 잘 나와요. 한편 순현가법에서는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할인할 때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할인율은 10%고 사업기간은 1년이네요. 표를 보면은 투자안 A, B, C, D의 금년의 현금 지출과 내년의 현금 유입이 나와 있어요. 순현재 가치, 즉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건데요. 표에서 나와 있는 금년의 현금 지출은 이 자체가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그냥 놔두면 되죠. 그런데 내년의 현금 유입은 내년이니까 구체적으로는 1년 후죠. 이거는 미래가치잖아요. 따라서 이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됩니다. 이때 할인율은 10%니까 이 금액들을 1.1로 나눠주면 됩니다. 먼저 A투자안부터 보면은 A투자안의 현금 유출의 현가는 5,000원이죠. 그대로. 내년의 현금 유입, 미래가치가 5,786원인데 이것을 1.1로 할인해주면은 5,260원이 나오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잖아요. 따라서 5,260원에서 5,000원을 빼주면은 260원이 되는 거죠. B, C, D 투자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순현가는 각각 300원, 250원, 1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순현가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B가 제일 크고요. B, A, C, D 순이네요. 답은 2번이죠. 다음은 내부수익률법입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내부수익률은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 또는 연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또한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수익률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질문이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당 투자안은 채택되겠죠.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은 20%고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현을 보면 투자한 A의 초기 현금 지출이 5,000원이고 말기 현금 유입이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현재의 돈이고 이 돈은 미래의 돈이죠. 따라서 이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킨 다음에 비교해 줘야 돼요. 먼저 6,000원을 할인해 줘야 되는데 할인율이 20%니까 1.2로 나눠줘야 되죠. 6,000원을 1.2로 나누면 5,000원이 됩니다. 먼저 순현가부터 구하면은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주는 값이잖아요. 방금 구한 이 5,000원이 현금 유입의 현가고요. 초기 현금 지출이 현금 유출의 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이 5,000원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빵원이 나오죠. 제로죠. 따라서 순현가는 0입니다. 1번하고 2번, 3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다음 내후 수익률은 정의가 뭐였어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 내후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순현가가 0이 됐나요? 0인 경우에 할인율이 20%니까 내부 수익률은 20%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로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현금 유출의 현가분의 현금 유입의 현가가 수익성 지수라는 거죠. 앞에서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였잖아요. 하지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채택하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투자안이 채택되겠죠. 지금까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3가지를 살펴봤어요. 각 방법에 따른 투자 판단을 정리해 보면은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채택하고요. 0보다 작으면 기억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최소한의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채택하고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기각되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채택되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기각되는 겁니다.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표를 보면은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하고요. 현금 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현금 유입은 1년차에 1000만원, 2년차에 1200만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 즉 현금 유출은 1년차에 1000만원의 80%인 800만원, 2년차에 1200만원의 80%인 960만원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리고 두 개의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제시되어 있죠. 먼저 현금 유입의 현가부터 살펴봅시다. 이 1000만원과 1200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켜 줘야 되는데 1000만원의 경우는 요 사이가 1년이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적용해야 되고요. 1200만원은 요 사이가 2년이잖아요. 따라서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 0.90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1000만원은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은 이 1000만원에다가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 0.9를 곱하는 거고요. 1200만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은 1200만원에다가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 0.90을 곱하면 됩니다. 요거죠. 그 다음 이걸 더해주면은 2030만원이 나와요. 다음 현금 유출의 현가를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800만원과 960만원 모두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800만원은 요 사이가 1년이니까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 0.95를 적용하고요. 960만원은 요 사이가 2년이니까 2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 0.90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800만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은 이 800만원에다가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 0.9를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요. 또 960만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려면은 960만원에다가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 0.9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각각을 더해주면은 1624만원이 나와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 지수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분의 현금 유입의 현가잖아요. 바로 이 1624만원이 현금 유출의 현가고요. 그쵸? 그리고 2030만원이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했잖아요. 따라서 1624만원분의 2030만원 하면은 1.25가 나옵니다. 3번이 답이에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 ABC가 있다.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5%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표를 보면 투자사업 ABC의 초기 현금 지출과 말기 현금 유입이 나와 있어요. 초기 현금 지출은 현재의 돈이고 말기 현금 유입은 미래의 돈이죠. 따라서 미래의 돈을 현재의 돈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걸 할인이라고 했잖아요. 할인율이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기 현금 유입을 1.05로 나눠주면 됩니다. 투자사업 A부터 살펴볼까요? 초기 현금 지출 3,800만원은 이 자체가 현금 유출의 현가예요. 그냥 현금 유출 현가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리고 6,825만원은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현재의 돈으로 환원시키려면은 할인율 1.05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6,825만원을 이렇게 1.05로 나눠주면은 6,500만원이 되는 거죠. 둘 다 현가가 됐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기 때문에 6,500만원에서 3,800만원을 빼주면은 2,700만원이 나오고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6,500만원 나누기 3,800만원을 하면은 1.71이 나옵니다. 투자사업 BC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보기 질문을 볼게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A이다. 수익성 지수를 볼까요? 어떤 사업이 제일 크죠? C 사업이 가장 크죠.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2번, 순현가가 가장 큰 사업은 B이다. 순현가를 볼까요? A와 C가 2,700만원으로 같으면서 가장 큰 거죠. B는 가장 작은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틀렸고요. 3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1.71인 A잖아요. C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A의 순현가가 B의 순현가의 1.5배이다. A의 순현가는 2,700만원이고 B의 순현가는 1,550만원인데 얼핏 보더라도 2배가 안 되잖아요. 2.5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 A와 C의 순현가가 같다. A와 C의 순현가가 2,700만원으로 같으니까 5번이 답이죠.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 가치는? 괄호를 보면은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3.50과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 0.60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이 계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표를 보면 0년차에 초기 투자액 1,100만원이 투자됐고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120만원의 현금 유입이 꾸준히 발생했어요. 그런데 7년차를 보니까 갑자기 1,420만원이 된 거죠. 좀 이상하죠. 이때 여러분의 센스가 필요해요. 이 1,420만원은 운영 수입뿐만 아니라 매각에 따른 지분 복귀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7년차에는 1,420만원을 이렇게 120만원과 1,3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이 더하면은 1,420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소득이득 120만원의 현금 유입이 꾸준히 발생했으니까 똑같은 금액이니까 연금이죠. 이렇게 소득이득을 현재 가치로 만든 것과 지분 복귀액 1,300만원을 현재 가치로 만든 그 금액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먼저 소득이득부터 구해보면은
120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3.5니까 120만 원에다 3.5를 곱하면 되고요. 다음 지분복귀액의 현가는 1,300만 원에다가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 0.6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1,200만 원이 나와요. 이 1,200만 원이 현금 유입의 현가인 셈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순현가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인 1,100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1200에서 1100 빼주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이죠. 1번이 답이네요. 쉽다.